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세종과학기술인대회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학기술 유공자 8분에 대한 증서 수여를 통해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고양시키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존중받는 우리 과학기술인이 함께 존중받고 함께 뛰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 준비해 주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기술한림원 원장 유욱준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 유공자의 신규 지정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 2018년도에 개최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8분께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업적을 헌정하는 자리가 되어 뜻깊고 저 개인으로도 무척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과학기술 유공자분들의 뜻을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선배님들, 스승님들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그 업적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 위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 과학의 기반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분야의 이익춘 교수님이십니다. 이익춘 교수님은 화학 중에서도 물리화학 또 물리유기화학 분야의 그 거목이십니다. 유기 반응의 전이 상태에 대한 구조 해석 이론을 정립을 하셨는데요. 그 연구하는 동안에 500편이 넘는 논문을 내시고 또 그 과정에서 81명의 석박사 인력들, 후학들을 양성을 해서 커다란 연구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술지를 화학회에 만드셔서 국내에서 최초로 화학 쪽에 그 학술지가 SCI에 등록이 되는 그러한 그 국제화를 선도를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물리화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시키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그 업적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과 전이 상태의 구조를 규명하고 또 그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방법들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제안한 그 교차 작용 상수 크로스 인터랙션 컨스탄트라는 그 개념은 그 유기화학 반응의 전이 상태의 구조를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그 고급 유기화학 교과서에 수록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최초로 미국 화학회지인 잭스의 그 논문을 발표하시는 등 정말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도 국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시고 알려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화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국제협력 활동을 하시고 또 세계적인 저널의 편집자 역할도 하시면서 그 화학 분야의 그 국제화를 선도하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별명이 연구벌레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평생 연구에만 몰입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별명이 붙여지셨다고 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논문을 500편까지 발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논문을 내시고 일을 하시면서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후학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의학 분야는 김정용 교수십니다. 우리에게 간 박사로 아직까지도 후배들인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죠. B형 간염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그러한 그 병인데 그 B형 간염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심으로써 그 퇴치에 이바지하신 공로, 그리고 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셔서 특성을 알아내신 공로, 그리고 한국 간연구재단 또 서울대 의대 간연구소들 설립을 통해서 후학의 연구를 지원하신 그러한 공로를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70년대 초반부터 교수로 30년간 재직을 하셨고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 병학회 회장을 하시고 내과학회를 이끄셨고 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70년대 초에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을 분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항원을 가지고 이제 예방 백신을 개발을 하셔서 1979년에 그것을 외국의 10분의 1 가격인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실용화를 하여 간염 퇴치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룬 그러한 공로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간염을 일으키는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사람의 혈청에서 세계 최초로 분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선생님께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도 그 기반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는 선생님이 개발하신 게 사실은 세계 최초였는데 이미 백신으로 승인을 받은 건 미국과 불란서가 백신 생산을 먼저 시작을 했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을 다 결국 길을 열어가면서 그 백신을 그 승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B형 간염 백신이 이제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된 거죠. 우리나라로 볼 땐 자체 그 기술로 연구와 개발로 개발한 첫 번째의 그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 1억 명 이상이 이 간염 백신을 맞고 그 덕을 보았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화기 질환을 연구하는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사비를 쓰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나라를 구한다라는 이 좌우명을 평생 동안 갖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않게 않는 열정으로 선생님 스스로의 꿈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올곧게 걸어가신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빛나는 업적이 한국 의학사의 한 획을 걷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제가 학부 때 강의를 들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고마우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DNA를 리페어하는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연구, 그리고 발암성 유전병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생명과학연구와 바이오산업 발전의 근간을 구축하신 공로, 또 과학계 리더로서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개발에 기여하신 공로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분자생물학 연구를 선도하고 제도적 기틀을 닦은 그러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간 쭉 후학을 길러내시면서 그 국내의 분자세포 생물학 그리고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하셨습니다. 200여 편의 국제 논문과 또 15권의 저서를 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122명이나 되는 석박사 학생들을
길러내셔서 우리나라 분자생물학계의 정말 주축이 되는 연구자들로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DNA 리페어 손상 회복 분야의 국제적 선두주자로서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인한 암 유발 메커니즘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기초 연구를 쭉 수행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980년대 초반에 연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실험실에 그 유전공학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하셨죠. 유전공학 연구소도 창설하셨고 또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 인력을 모으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유엔의 산하 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하고 발전시키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이 IBI를 통해서 정말 많은 감염 질환의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됐고 우리나라가 백신의 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러한 위상을 갖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학술원 기초기술연구회 과총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이끄시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의학학과 농수산학 그리고 이학 분야를 아우르는 한국 분자생물학회를 설립하셔서 이것이 이제 생물학계에서 가장 큰 학회로 가장 발전하는 큰 학회가 되도록 그렇게 분자생물학계의 협력과 질적 도약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에서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최초의 SCI 등재지인 Molecules and Cells를 창간하시고 이끄시는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학자는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표현을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정말 구도자처럼 항상 늘 처음 가는 길 열어가시고 또 시대를 읽고 변화를 일구는데 주저하지 않는 도전으로 정말 우리나라 혁명과학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 후배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김삼순 교수님이십니다. 김삼순 교수님은 우리나라 여성과학자 1호이십니다. 1호 여성과학자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용미생물학 발전에 헌신한 한국인 최초의 여성 농학 박사이시고 1960년대 중반에 네이처지에 연구 논문을 2편이나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학이라는 버섯과 곰팡이 종류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균학의 버섯 연구 집단을 형성하고 학술 저작인 한국산 버섯도감을 출간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과 교수를 그 해방 후에 잠깐 하시다가 그 다음에 50세 나이에 일본 규슈 대학으로 유학을 가셔서 66년에 농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로 돌아오셔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길러내시고 또 한국균학회를 창립해서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선생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장벽을 깨트리고 한국균학의 데모가 되신 분입니다. 그 65년에 네이처에 발표하신 논문은 누룩곰팡이에 관한 연구입니다. 누룩을 발효시키는 곰팡이가 분비하는 효소의 활성과 빛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그 앞서가는 그러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선구자이고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균학의 역사를 여신 분이죠. 이 최초의 여성과학자로서 제1호 여성과학자로서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면서 공부를 끝내셨고 또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 식민지 지배 하에서 여성들의 진학이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는 일본 제국대학을 학부생으로 처음으로 졸업한 한국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잠깐 서울대학교 교수로 몇 년 하시다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문교부를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52세 때 다시 일본 유학을 떠나셔서 규슈 대학에서 농학부에서 박사학위를 57세에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한경 학장님이 만드신 서울여자대학교에 그 식품영양학과를 창설하고 그 거기에서부터 여성교육에 앞장서신 그러한 그 후학을 또 길러내셨습니다. 이게 1990년대 초반에 하신 인터뷰인데 과학하는 여성이 많아져야겠다. 한 가정의 선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리고 연구 주제도 자연 훼손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결 경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생 공영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정말로 앞서가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일제시대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따라갈 그런 롤 모델의 역할을 하시고 길을 여셨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오늘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로 척박한 토양에서 정말로 어려운 길을 내고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끌어올린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생명과학부의 부대생물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또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키워주신 데 대한 그 고마움을 늘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7대 강국의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선후배 관계 속에서 아직도 저보다 한 10년 연상의 은사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항준 선생님 앞으로 100수 이상 하시고 저들하고 같이 오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22 세종과학기술인대회 1부 순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유공자 지정 의의와 업적 조명을 위한 헌정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자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